대한민국 동서남북 모든 부동산 정보는 네오비 동서남북에서. 안녕하세요. 네오비 동서남북TV 광민아입니다. 최근 부동산 거래 동향, 아무래도 부동산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눈여겨보시고 계실 텐데요. 하지만 어떤 통계를 어떻게 봐야 할지 아직도 막막한 부분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통계 자료는 무엇을 보면 좋을지, 그리고 최근 부동산 가격 변동률까지 오늘 함께 정리해 보았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꿈꾸시는 분들이라면 시청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영 공인중개사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부천 여기저기TV 박주현입니다. 요즘에 부동산이 거래가 많이 되지 않고 있는데요. 매주 정부에서 운영하는 한국부동산원과 민간차원의 KB부동산원에서 부동산 관련된 통계 자료가 많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근거로 해서 정부에서는 부동산의 거래 추이나 가격 추이를 발표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한국부동산원과 KB부동산의 부동산 통계 자료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통계 자료 뭘 믿지? 최근 중앙일보 자료를 보면 집값 내렸다. 정부 말 정말 KB부동산 올 한 번도 안 내렸다 라는 제목으로 그 내용을 보면 정부 조사기관은 아파트값이 내려가고 있다는 통계 수치를 잇따라 발표하고 있는데 민간 회사들 조사 결과는 오히려 아파트값이 올라가고 있다. 정부는 정부 조사기관 통계치만을 근거로 집값이 하향 안정세를 보인다고 하고 있지만 실제 시장 상황은 다를 수 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안정세로 나타나는 통계치를 쓰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렇게 주간 부동산 통계가 공공기관과 민간회사가 서로 달라 주택 소유자들이 헷갈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이거는 2021년 12월 27일 대비 2022년 2월 28일까지의 누적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조사기간별 올해 아파트값 변동률을 보면 회색이 부동산원, 그리고 보라색이 KB부동산, 초록색이 부동산 R114입니다. 그 중에서 서울의 부동산원 자료를 보면 정부는 최근 부동산원 통계를 근거로 서울 아파트값이 추세적 하락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한다. 지난해 말 이후 집값 상승 동력이 떨어졌다는 것이다. 그래서 2개월 평균 0.04% 하락했다는 이 데이터를 근거로 정부에서 집값이 많이 내리고 있다고 얘기를 했지만, 하지만 KB부동산과 부동산 114 통계를 보면 섣불리 하락 전환을 예단하기 어렵다. 또 대선 이후 정책 변화도 집값 흐름의 핵심적인 변수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도 정부가 단기 지표의 변동을 근거로 집값 안정을 말했다가 집값이 다시 오른 사례가 여러 번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참고로 경기, 인천, 전국의 아파트값 변동률을 보면 정부에서 발표하는 한국부동산원은 대부분 마이너스이지만 민간 업계에서 발표하는 자료는 대부분 플러스인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 12월 27일부터 2022년 3월 7일까지의 아파트값 변동률을 다시 정리해 봤는데요. 서울의 경우에 부동산원은 0.07% 하락, KB부동산은 0.22% 상승, 경기는 0.1% 하락, 0.17% 상승, 인천은 0.07% 상승, KB부동산은 0.46% 상승, 전국은 0.06 상승, 0.34 상승, 부천의 경우에는 KB부동산은 0.08% 하락, KB부동산은 0.41%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부동산원 자료는 하락 혹은 상승이 미미하다는 결과를 볼 수가 있는데, 반면에 KB부동산 자료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전세값 변동률을 봤는데요. 서울은 0.1% 하락, KB부동산은 0.21% 상승, 경기는 0.19% 하락, 0.13% 상승, 인천은 0.53% 하락, 0.44% 상승, 전국은 0.04% 상승, 0.42% 상승, 부천의 경우에 부동산원 자료는 0.40% 하락이었지만 KB부동산은 0.44% 상승했다고
발표됐습니다. 그래서 한국부동산원 자료는 하락 추세이지만 KB부동산 자료는 상승 추세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서울과 경기도의 매매 수급 동향 자료를 봤는데요. 매매 우위 지수는 0에서부터 200 범위이며 100을 초과할수록 매수자가 많다, 즉 매도자 우위 시장을, 100 미만의 경우엔 매도자가 많다, 즉 매수자 우위 시장을 의미하는데, 서울의 경우에는 이런 추세를 나타냈고 경기도의 경우에도 서울과 유사한 추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이사 공급 대책 발표 이후에 공급 확대 기대감으로 매수 심리가 많이 감소됐다가 조기 공급 확대 가능성이 낮아서 다시 매수 심리가 증가했습니다. 그랬다가 최근에 대출 규제 등으로 인해서 매수 심리가 많이 위축이 돼 있고, 최근에 대선 공약으로 인해서 매수자와 매도자가 서로 눈치 작전을 보고 있으며 하락세는 진정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에 대한 한국부동산원과 KB부동산원 자료를 비교해 봤는데요. 서울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사대책 발표 전에는 하락추이였다가 다시 상승추이로, 그리고 대출 규제로 인해서 하락 추세로 바뀌었다가 대선 공약으로 인해서 다소 하락세가 진정되는 기미를 보였습니다. KB부동산 자료는 매도자 우위 시장이었다가 매수자 우위 시장으로 전환이 돼서 지금은 조정 국면을 보이고 있는데, 반면에 부동산원 자료를 보면 KB부동산 자료와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한국부동산원 자료는 이사대책이나 대출 규제, 대선 공약 등의 변수에 큰 변화가 없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한국부동산원 자료는 현장에서 느끼는 시각과 다소 괴리감을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사기관별 통계자료 활용 방안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통계자료를 한국부동산원과 KB부동산에서 발표하는데, 정부는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B부동산 통계자료의 특징을 보면 아파트 가격 관련해서 특화된 자료이고 부동산 현장에서 느끼는 수준과 유사하다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한국부동산원 통계자료는 토지, 건축물, 주택, 아파트 등 다양한 부동산에 대한 거래 현황 파악에 용이하고, 특히 아파트 매매 거래 현황 자료에서는 아파트 거래량 관련 매입자의 거주지별, 연령별, 거래 주체별 통계 자료 활용이 가능했습니다. 특히 거주지별, 즉 서울 사람들과 외지인들이 어딜 많이 매수하는지, 그리고 연령별로 연끌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거래 주체별로 법인이 어디를 많이 매수하고 있는지, 이런 자료들을 한국부동산원에서는 통계 자료를 활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가격 통계 자료는 부동산 현장에서 느끼는 수준과 다소 괴리감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본 동영상과 관련해서 전화 주시면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모두가 아는 사실이죠.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시고 연구한 만큼 아마 더 좋은 결과 맺으실 수 있으시리라 생각하고요. 조사 기관별 통계 자료를 잘 활용하셔서 경제적 자유의 꿈에 한 발짝 더 나가실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매번 통계 자료 챙겨보시기 힘드신 분이라면 네오비 동서남북 구독하셔서 최신 부동산 거래 동향 잘 체크하실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에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네오비 동서남북TV 광민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